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뒷 내용이 잘려서 다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걸 잠시 언급을 하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했을 때는 이런 법적 효과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보완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에서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위험은 돈을 보내는 쪽에서 떠안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이와 관련해서 특히 실무에서 정말 많이 문제되는 게 중개업소에서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중개업자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개업자가 내가 이 집주인을 대리하니까 나한테 보내면 된다 이래갖고 뭐 몇 천만 원, 뭐 수억 원 큰 돈을 중개업자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계약상 임대인, 소유자, 명의의 계좌가 아니면 보내면 안 됩니다. 중개업자가 자기한테 보내라 해서 보냈다. 그러면 그거는 중개업자한테 준 거지 주인한테 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주인이 나는 못 받았다 이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전세금 받아서 도망 다니는 중개업자들이 있지요. 주인한테 못 받고 그 중개업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미 여기저기서 받은 돈을 다 써버리고 돌려막기 하고 그냥 감옥 가고 말겠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계약 당사자, 계약서에 있는 계약 당사자의 계좌로 넣어야만 법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어서 돈을 보낼 때 문제되는 또 하나의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일단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에게 돈을 보냅니다. 송금을 하는데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우리 인식 속에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받겠지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돈을 보내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각각 별개입니다. 이 돈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점은 법적으로 다시 구성이 돼야 됩니다. 나는 빌려준다는 생각으로 돈을 보냈지만 이 돈이 나한테 오는 것이다. 이거는 당사자 인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을 때 돌아올 돈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돈은 돌아오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돈은 그것이 다시 돌아오려면 돌아오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야 됩니다. 돈이 다시 돌아오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가? 대여금의 반환 근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돈의 성격이 반드시 대여금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대여금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돈은 법적으로 많은 부분 증여로 처리됩니다. 즉 돈은 줬지만 이것이 돌아올 돈이다라는 게 없으면 그냥 돈을 준 것에서 끝납니다. 이걸 법적 효과로 증여라고 하거든요.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투자금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내가 돈을 투자했으니 돌려받아야 된다. 이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투자금은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투자금은 투자에 대해서 이익이 나면 이익 배당의 권리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금 자체가 나한테 돌아올 돈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익이 나지 않으면 이 투자금은 상실되는 겁니다. 법정에서 성격상 대여금인데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낭패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여금이라 하든 투자금이라 하든 이것이 반환 근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법적 성격이 나뉘는 건데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내가 투자했으니 이건 투자금이니 돌려달라. 이 자체가 자기 모순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돌려받는다 할 때는 대여금이라는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변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돌아오려면 변제기가 지나야만 돌려받는 권리가 생깁니다.
가장 좋은 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돈을 달라라는 부분에 합의가 있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날짜 확정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은 변제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팔리면 갚는다. 이거는 집이 팔리냐 안 팔리냐에 변제기가 좌우되는 거고, 이거는 변제기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안 팔면 그만이잖아요. 이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변제기를 아예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을 때 우리 민법은 상대방에 독촉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된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변제기 약정이 없으면 조금 번거롭지만 변제기를 만들 수 있는데, 저런 문구를 달아놓으면 저기에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런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 의사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이건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게 간접적이라도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여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환이 예정돼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언제 반환이 된다는 점 부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과 변제각서입니다. 이거 없이 돈을 보낸다는 것은 증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우리끼리 돈 빌려주는데 뭐하러 차용증까지 쓰느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돈을 주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받는 쪽에서는 그게 편할 수도 있지만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그 법률 위험을 다 떠안아야 됩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왜 그 부담을 떠안습니까? 상대방이 불편해할까 봐, 또 번거로우니까. 이 위험을 떠안았을 때 더 심한 것은 이거 돌려줄 의무가 있는가, 이 자체에서 막히는 경우입니다. 돌려줄 의무는 있는데 돈이 없는 것과 아예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부분을 확보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차용증과 변제각서라는 거고. 근데 현실에서는 많이 이 부분을 생략하지요. 일단 제 말씀은 절대 생략하지 말라는 건데, 생략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이것만은 하자, 좀이라도 위험을 좀 해소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다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이 아니고 만능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차용 증서라든지 각서 이런 것을 받아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거라도 하라는 말씀이지, 이거 하고 그 서류를 생략해도 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서류 없이 송금할 때 이거라도 챙깁시다. 첫째,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돈을 보낼 때, 자, 지금 네가 부탁한 돈 보낼 건데 어렵게 마련한 돈이니까 약속대로 꼭 갚아, 믿고 보낸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갚는다는 약속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성격이 대여금이 되는 겁니다. 이때 답장에 알았어, 갚을게 라든지 이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장이 오면 그때 보내시면 됩니다. 이거 문자 하나 받는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답장은 여러 개가 있을수록 좋고, 또 문자를 주고받는 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 돈의 성격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하게 답이 오는 경우에는 송금하지 마세요. 돈을 받는 와중에도 그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나중에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문자 메시지 요거 하나 보내서 답장 받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도 돈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히 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체 내역에 이렇게 찍습니다. 상대방 통장에 대여금 꼭 갚아, 한 달 줄게, 이자 10%야.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이런 거 없으면 그냥 빌려준 사람의 이름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품 대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통장에는 내 이름을 쓸 필요 없고요. 그거는 얼마인지 금융자료 조회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그 돈의 성격이 들어간 내용을 찍어 두십시오. 대여금 또 반드시 갚아. 너 믿을게. 믿을게도 좀 애매하네. 돈이 돌아와야 된다는 근거가 돼야 되니까, 뭘 믿는지 모르니까 한 달 안에 갚아. 이자가 있다는 것은 빌려줬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찍어 두십시오. 그다음에 내 통장에는 누구누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찍으십시오. 그러면 이 통장 이체 내역 찍는 건 나 혼자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느냐 부분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위에 있는 문자 메시지하고 결합했을 때 차용증하고 비슷한 증명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저렇게 찍혀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이 돈이 갚아야 될 돈이라는 부분을 보강해 줄 겁니다. 차용증이나 어떤 변제각서 없이 돈을 빌려줄 때 최소한 이 두 가지라도 해 두시면 나중에 큰 법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